애니메이션은 하이짐스 고로쿠가 나노바 감옥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최첨단 기술로 장비된 거대한 요새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다. 전 세계에서 온 정예 간수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탈출에 성공한 적이 없는 행성에서 가장 침입할 수 없는 감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화려한 소개는 긴급 경고벨이 울리면서 급작스럽게 중단된다. 알고 보니 13번 구역에 한 무리의 죄수들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11번, 25번, 69번, 15번으로 알려진 죄수들로 각각 우노, 니코, 록, 그리고 주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4명의 탈옥 전문가들은 그들이 수감된 어떤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 없었다. 감시실에서 하이짐은 보조 세이타로 타나바타와 함께 이 죄수들을 보안 화면을 통해 관찰하고 있다. 밖에서는 4명의 죄수들이 여러가지 함정과 장애물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노는 레이저 함정을 감지하기 위해 카드를 꺼내고 그는 니코와 함께 재빠르게 피한다. 한편 주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든 함정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그 행동은 다른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두 벽이 닫히며 그들을 압사시키려 했다. 그들은 재빨리 닫히는 벽을 타고 환풍구로 도망쳤다. 하이짐은 장난에 화가 나 있었다. 불행히도 환풍구는 마취가스가 가득 차서 4명 모두 기절할 뻔했다. 그들은 서둘러 기어나와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미로 같은 감옥에 숨어들자 하이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번에는 그들이 길을 잃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간수 야마토는 죄수들보다 더 길을 잃었다. 미로를 달리던 주고 일행은 몇 명의 경비원과 마주쳤고 총알이 주고를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니코가 그를 막아주며 쓰러졌고 주고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니코는 깨어났다. 마취제와 독이 그의 몸에 역효과를 일으켜 그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다. 경비원들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함정을 넘은 후 그들은 마침내 자유의 문에 도달했다. 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있었지만 주고는 자신있게 이건 내가 할게 라고 말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폭탄이 활성화되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카운트다운이 더 빨라졌다. 세 번째 시도에서 문이 열리고 3명은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기뻐할 틈도 없이 하이짐이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내가 살아있는 한 탈출할 꿈은 꾸지 마라 라고 선언했다. 우노와 조크는 즉시 쓰러졌고 니코는 두려움에 기절했다. 주고는 자물쇠를 여는 것만 잘하는 남자도 어쩔 수 없었다. 카크, 니코는 두려움에 기절했고 유고는 열쇠를 여는 것만 잘하는 놈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감옥으로 끌려간 후 하지무는 그들을 한바탕 꾸짖었지만 4명은 흥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문까지 가장 멀리 간 기록을 깼기 때문이다. 하지무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유고는 다시 불러서 너무 지루해 라고 불평했다. 4명은 기괴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감옥에서 지급된 고급 노트북을 열어 니코를 위해 DVD를 예약했다. 뉴스 기사를 스크롤하던 중 그들은 유명한 살인범이 수배 중이라는 기사를 읽고 웃으며 그가 최근에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바래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그들은 떨며 하지무에게 그가 그들의 구역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무는 화를 참으려고 애쓰며 그들을 조상에게 보내지 않으려 했다. 그 후 4명은 유고의 여자친구에 대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매력적인 점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너무 비난을 받자 유고는 나는 남자도 좋아해. 아마 몇몇 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4명은 주위를 둘러보며 남바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맛있는 음식, 넓은 방, 오락까지 있어서 그들은 여기서 집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날 유고는 또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감옥에 다시 수감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잡힌 지 10분도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금 한 소녀를 보았기 때문에 신이 나 있었다. 모두 즉시 달려가서 보았고 하지는 다시 탈출했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그 소녀를 보자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노가 하지무에게 너 여자친구야? 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내 동생이야 라고 대답했다. 모두는 말문이 막혔고 그 남자는 히토시라는 이름의 정식 문서였다. 그 후 교도관 모모코가 돌아와 하지무를 회의에 부르라고 했다. 하지무는 히토시를 남겨두었다. 유고는 호기심이 생겨 대화를 시도했으며 그는 정말로 남자와 여자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이전에 농담처럼 말했다. 모모코는 하지무에게 유고가 탈옥범 영왕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유고는 히토시에게 자신이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3개의 검은 수갑만은 손목, 발목, 목에 걸려있어서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들은 그가 이전에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그의 몸에 채워졌고 그는 수백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풀 수 없었다. 유고가 기억하는 유일한 이미지는 목 뒤에 흉터가 있는 교도관이었다. 그 후 그는 복수를 위해 그를 찾기 위해 세계의 모든 감옥을 떠돌았다. 그리고 검은 수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모모코는 하지무에게 13구역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겼고 그녀는 그의 능력과 힘을 믿었다. 4명이 왜 더 이상 탈옥을 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하지무는 침묵하며 압박을 받았고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보고하는 척했다. 사무는 믿지 않으며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분노한 하지무는 사문을 붙잡고 차가운 경고를 하며 말을 고려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전에 농담처럼 맞았다. 모모코는 하지무에게 유고가 영원한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유고는 히토시에게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손목과 발목, 목에 있는 3개의 검은 족쇄는 열 수 없었다. 그것들은 그가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그의 몸에 채워졌고 그는 수백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뗄 수 없었다.
유고가 기억하는 유일한 이미지는 목 뒤에 흉터가 있는 간수였다. 그로 인해 그는 복수를 위해 그를 찾기 위해 세계의 모든 감옥을 떠돌았다. 모모코는 하지무에게 13구역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겼고 그녀는 그의 능력과 힘을 믿었다. 4명이 왜 예전처럼 감옥을 부수지 않는지 물었을 때 하지무는 침묵하며 강요당했고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보고하는 척했다. 사모는 믿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면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화가 난 하지무는 사모의 목을 잡고 차가운 경고를 하며 그의 말을 고려했다. 모든 일이 괜찮다고 보고하는 척했다. 사모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화가 난 하지무는 사모의 목을 잡고 냉정하게 경고하며 그의 말을 고려했다. 너가 말해. 그 후 그는 서류를 나중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모모코는 그를 바라보며 얼굴이 빨개졌다. 무섭게 생긴 감시자가 하이짐을 부르고 있었다. 하이짐은 수감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주고가 실종된 것을 발견했다. 코고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그는 야간 근무실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그들은 코를 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이를 갈며 웃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로 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주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이짐은 야마토가 너를 들여보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야마토는 내가 헬스장에 바쁘다고 확신하고 있어. 군의 식당에서 록은 먹는 것에 푹 빠져 있었고 지로는 디저트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주고는 루빅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우노는 게임 방법을 설명했다. 주고는 순식간에 게임을 끝내버려서 우노는 경쟁심이 발동해 즉시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다. 하이짐은 긴 안전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악명 높은 수감자들의 서류를 모모코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이 우연히 손이 닿았을 때 모모코는 씨알에 닿아서 기절할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사모는 하이짐이 수감장장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니코는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탈옥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난에 좋은 약에 푹 빠져 있다. 록은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되었고 음식이 지겨워서 탈옥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여기 일본 음식이 너무 좋다. 우노는 도박으로 체포되었고 데이트를 하러 탈옥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순순히 지내고 있다. 주고는 도둑질로 체포되었고 다음날 탈옥했다. 그들 중에서 그는 탈옥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으로 이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다. 하이짐은 현재 주고가 도망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4명이 방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뾰족한 귀를 가진 한 남자가 철창 밖에서 관찰하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감시자 모모는 악명 높은 새로운 수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탈옥 기록이 많은 수감자로 나노바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다. 그 사이에 세이타루는 하이짐에게 13조가 계속 괴롭힌다고 울며 하소연했고 하이짐은 그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맞서 싸우라고 조언했다. 그래야 그들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 근무 때 세이타루는 다시 괴롭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고 하이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이짐은 한숨을 쉬며 그에게 각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3명의 주요 인물만 만족시키면 주고도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모모코는 새로운 수감자 스쿠모에 대해 알리며 그를 13구역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주고가 여전히 침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스쿠모는 진짜 닌자였고 들어오자마자 끌려갔다. 도박으로 체포된 그는 데이트를 하러 도망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순종하고 있다. 유고는 도둑질로 도망친 다음날 그들 중에서 그는 탈옥 경험이 가장 풍부하여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 하지무는 현재 유고가 도망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다. 4명이 방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뾰족한 귀를 가진 남자가 철창 밖에서 관찰하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간수 모모는 새로운 악명 높은 죄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는 탈옥 기록이 많은 자였다. 그 사이에 세이타루는 하지무에게 13구역의 괴롭힘에 대해 울며 이야기했고 하지무는 그에게 반격하라고 어깨를 으쓱하며 조언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다음 감시 때 세이타루는 다시 괴롭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고 하지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무는 한숨을 쉬며 그들에게 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각자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3명의 주요 인물만 만족시키면 유고도 순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모모코는 새로운 죄수 스쿠모에 대해 알리며 그를 13구역으로 옮기고 싶어 했다. 유고가 여전히 침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스쿠모는 진짜 닌자였으며 막 들어왔지만 만약 주고가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주고도 순순히 따를 것이다. 사무실에서 모모코는 새로운 수감자 스쿠모에 대해 알리며 그를 13구역으로 옮겨주고가 여전히 침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스쿠모는 진짜 닌자였고 들어오자마자 끌려갔다. 회상하자면 한 여성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진짜 닌자를 찾고 있었다. 탈옥 대회에 참가한 세이타로의 친구 사귀기 노력으로 13번 그룹이 나섰다. 그러나 그의 모든 닌자 기술은 역효과를 일으켜 그가 자신의 마카브 함정에 걸리게 했다. 결과적으로 수모는 11번 감방으로 옮겨졌다. 그 직후 감독진은 새해 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13번 그룹은 새해의 분위기를 위해 탈옥을 논의했다. 그리고 감방장인 모모코는 권한을 이용해 13번 그룹을 대회에 등록시켜 모두를 충격과 흥분으로 몰아넣었다. 승자는 원하는 어떤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축제가 시작되었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모모코는 모든 죄수와 경비를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시켰다. 13번 그룹은 신속하게 기분이 좋아져 참여했다. 하이짐은 사에게 놀림을 당하고 이 팀으로는 확실히 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쪽이 서로 언쟁을 벌이며 기지와 케니까지 끌어들여 4명의 감독이 경기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 사이에 니코와 주고는 자신의 화려한 상사들을 보며 웃고 있었다. 결국 MC 미츠루 히리코가 첫 번째 경기를 발표했다. 주고의 서예는 너무 못 써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실패했다. 반면 하이진과 야마토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글씨로 첫 승리를 가져왔다. 두 번째 이벤트는 모치반죽과 다루마 떨어뜨리기 게임의 혼합이었다. 이 게임에서 한 교도관과 한 죄수가 함께 모치를 반죽해야 하며 다루마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그릇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록과 야마토는 그들의 뛰어난 힘과 체력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리앙, 조크의 전 동료는 조크에게 복수하기 위해 참가했다. 그는 조크에게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리앙은 조크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탐욕스럽고 비겁한 자라고 조롱했다. 조크는 분노하여 강력하게 반격하고 단 한 방으로 리앙을 쓰러뜨렸다. 경기 결과를 목격한 야마토는 화가 나서 강력한 공격 스타일로 전환하고 이노리를 단 한 방으로 쓰러뜨려 두 사람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13번 감방은 공식적으로 대회에서 선두에 나섰고 다음 이벤트는 아쿤과 이수의 고속카드 게임이었다. 세이타로와 우노는 13번 감방을 대표하여 감독 기지와 두 죄수 초아와 하니와 대결하게 되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세이타로는 연속으로 각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며 모든 카드를 쓸어버려 하는 우노와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우노가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제로워키 우노는 점수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도 몇 장의 카드를 차지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하는 경기장을 되찾았지만 다시 우노에게 패배했다. 우노는 사실 한의 몸짓 언어를 읽고 상대방이 선택할 카드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하는 우노가 속임수를 썼다고 화를 내며 그와 자리를 바꿔 더 큰 문제를 피해야 했다. 그러나 우노는 계속해서 초아의 몸짓과 습관을 읽으며 모든 카드를 압도적으로 차지했다. 그 사이 니코는 약을 가지러 가다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팀원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약을 두고 그대로 달려갔다. 경기장에서 우노는 게임을 계속 지배하며 초아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결국 승리했다. 그 직후 아나운서 미츠루가 새해 대회 세 번째 이벤트의 규칙을 발표했다. 비비 스타일의 팽이 전투지만 감시자가 있는 형태로, 즉 각 팀은 대형 팽이를 조종해야 한다. 첫 번째로 나오는 팀은 사몬 감시자와 2명의 UA 죄수 치이다. 니코는 이전에 공중에 떠있던 사람이 바로 우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지를 끌어당겨 그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진행자는 하짐과 니코가 다음 경기에 출전하는 팀으로 착각하여 하짐이 참가해야 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사모는 UA와 치에게 하짐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니코는 그들을 막으러 뛰어들었다. 우파는 치에게 니코를 빨리 이기라고 하지만 치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경기를 포기하고 잠자러 갔다. 우바는 혼자서 니코를 공격해야 했다. 그 사이 니코는 그에게 비행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했다. 우바는 니코가 너무 약해서 기공을 배울 수 없다고 비웃으며 추가 공격을 날렸다. 관중석에서 모모코는 하짐과 사온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짐은 싸우고 싶지 않아 피하고 팽이를 상대하기보다는 적을 겨냥했다. 우바는 에너지를 모아 엄청난 기공 공격을 날렸고 이는 마치 카메하메하처럼 보였다. 니코는 그 장면에 더욱 흥분하며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애원했다. 니코는 이전 경기에서 리앙의 모든 동작을 따라하여 주고와 우노는 그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카이는 니코를 제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니코는 자신이 이기면 게임기를 원한다고 신나게 말했다. 우바는 그 말을 비웃으며 다시 공격했지만 만약 니코가 자신을 이긴다면 가르쳐주겠다고 동의했다. 그 사이 사오는 하짐과 계속 싸우며 그가 모모코에게 죄수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하짐은 여전히 하지모와 계속 싸우며 그가 모모코에게 죄수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모는 여전히 침착하게 상대에게 거대한 팽이를 던져서 사몬을 쓰러뜨렸다. 우파는 니코에게 다시 공격했지만 니코는 그의 기술을 모방하여 반격했다. 그리고 UA를 물리치고 13번 건물에 승리를 안겼다. 동시에 키지와 케니로의 경기가 끝났고 승리는 케니로에게 돌아갔다. 즉 마지막 라운드는 13번 건물과 4번 건물 간의 결전이 될 것이다. 미츠루는 모모코의 방에 가서 그녀를 약간 놀리며 두 사람은 결승전을 중계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돌아갔다. 모모코는 마지막 경기가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츠루는 그녀를 더 놀리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감옥의 다른 구역에서 사몬과 이노리는 13번 건물에 대한 패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노리는 카이가 직접 조제한 회복약에 대해 언급했다. 사몬은 그 행동이 카이를 여기 가두게 했다고 경고하며 카이가 이전 경기에서 하지무와 니코에게 마취제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추가로 밝혔다. 한편 하지무는 감옥의 다른 구석에서 피곤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경기장에서 미츠루는 4번 건물과 13번 건물 간의 결승전을 사케통을 여는 대회로 발표했다. 주고는 동료들에 의해 나가게 되었고 켄시루는 하지무와 싸우고 싶다고 선언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켄시루와 하지무는 서로에게 돌진했으며 주고는 무사시의 정면 공격을 받았다. 무사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무와 켄시루는 다양한 무기로 싸웠다. 무사시는 주고에게 쇠사슬을 넘기라고 요구하며 자가바라 기술을 활성화시켰고 의지로 불을 조종했다. 주고는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손을 검의 날로 변형시키고 반격했다.
미츠루는 경기를 외부의 사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니코, 우노, 조크는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야마토는 스쿠모를 면회실로 데려갔고 거기서 누군가가 그를 찾고 있었다. 스쿠모는 그 사람이 하토리 한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다. 하토리는 스쿠모에게 돌아가라고 권하며 그의 연기에 대한 헌신을 칭찬했다. 스쿠모가 왜 자신을 찾았는지 물었을 때 호리에게서 그가 실종 소식을 가장해 스쿠모가 돌아오면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쿠모는 거절했고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다투었다. 주고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던 중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다. 스쿠모는 호리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을 납치하고 속였다고 비난했고 호리는 그를 욕하며 어머니를 모욕한 것에 대해 반격했다. 스쿠모는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상하자면 한 여성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진짜 링을 찾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자신을 찾고 있었고 호리의 폭로로 그는 자신의 실종 소식을 가장하여 돌아오면 이름이 더욱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쿠모는 거부했고 양측은 큰 소리로 다투었다. 유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던 중 우연히 들었다. 소쿠모는 호리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을 납치하고 속였다고 주장했고 호리는 그에게 엄마를 모욕했다며 반격했다. 소쿠모는 처음부터 그녀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상하자면 한 여성 감독이 영화에 사용할 진짜 반지를 찾고 있었다. 주고는 그에게 빵을 조금 가져다 주었지만 먹기를 거부했다. 이를 보고 주고는 나는 발견했다. 네가 어렸을 때 마키부를 훈련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너에게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설득하며 너를 진정한 닌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스쿠모는 유명한 아역 배우가 되었지만 방향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결국 그는 도망쳐 남바 감옥에 갇히게 된다. 유고는 그의 노력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위로하며 자신이 되라고 조언한다. 그 사이에 신년 대회에서 유고는 무사시를 공격하며 관중석을 폭발시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미츠루는 모든 수감자를 대피시키고 카메라와 음향을 끄라고 명령한다. 야마토, 우노, 니코, 록 덕분에 그들은 운 좋게 살아남는다. 유고와 무사시는 계속 싸운다. 무사시는 불로 경기장을 둘러싸고 간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불의 원을 만든다. 케니루는 두 사람을 떼어내려고 한다. 사몬과 키지는 불을 끄기 위해 기술을 사용한다. 결국 무사시는 제압당한다. 하지무는 유고와 대치하지만 우노, 록, 니코가 끼어든다. 유고는 통제를 잃고 친구들까지 공격하게 되고 결국 하지무에게 거의 죽을 뻔한다. 사건 이후 하지무는 다른 감시자들에게 비판을 받지만 13호 건물은 여전히 승자로 인정받는다. 미츠루는 하지무에게 3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며 모모코는 그런 처벌을 내리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한다. 3일 후 하지무는 남바로 돌아온다. 세이타로는 그가 없는 동안 13호실이 매우 조용했다고 보고한다. 가는 길에 하지무는 케니루를 만나 무사시가 4층 지하에 갇혀있으며 유고와 만나야만 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무는 두 사람이 원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받는다. 하지무는 유고를 방문하고 그는 깨어나지만 우울증 상태에 빠져 쇠사슬을 끊을 동기조차 없다. 그는 유고가 무사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사시는 그가 흉터가 있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유고의 쇠사슬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무사시는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이식했으며 그 덕분에 불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유고는 자신과 똑같은 쇠사슬이 두 개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무는 유고를 목표나 욕망이 없는 공허한 존재라고 평가한다. 유고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좋아하거나 갈망하지 않았으며 쇠사슬을 받았을 때만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는 친구들이 꿈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낀다. 하지무는 신년 대회에서의 승리에 대한 보상 선택 기회를 주지만 유고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무는 던진다. 그의 힘은 그를 완전히 불을 제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는 그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주고는 자신과 똑같은 두 개의 쇠사슬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무는 주고가 목표나 욕망이 없는 공허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주고는 어릴 적부터 아무것도 좋아하거나 갈망하지 않았고 쇠사슬을 받았을 때만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친구들이 꿈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질투를 느꼈다. 하지무는 새해 대회에서 승리한 보상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무는 주고와 싸우는 흉터 있는 남자와의 전투를 시작했다. 너에게 깨진 죄수 번호판을 주며 13번 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 유고는 쇠사슬을 부수고 번호판을 집어들며 모든 것에 맞서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미 정직 처분을 받는 동안 케니루는 모모코의 지시에 따라 13번 방의 감시를 맡았다. 기지와 사모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가며 감시를 했다. 케니루가 니코를 건강검진하러 데려갈 때 우노와 조크가 호기심에 따라부터 그를 짜증나게 했다. 하지만 케니루는 유고가 사실 본부의 특별 회복구역에 있고 일반 의료실에 있지 않다고 밝혀냈다. 그곳에서 초아와 허니는 기지의 지시에 따라 가벼운 상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주치의 오키나는 대회 후 니코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다른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는 능력이 그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노와 조크는 니코를 위해 약을 찾으러 갔고 결국 카구팔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아이들은 카구를 둘러싸고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대하자 켄시루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한편 하짐은 정직 처분 중에도 계속 일을 하여 히토시가 그의 형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둘째 날, 기지는 유고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잊게 하기 위해 죄수들에게 감옥의 구조와 도면에 대해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수업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세이타루는 조정할 수 없었다. 셋째 날, 세이타루는 사원을 13번 감방으로 호송하여 하짐이 정직한지 조사했다. 사모는 죄수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야마토가 뛰어들자 모든 죄수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결국 사오는 그들을 찾아내었고 그들은 마지못해 야마토가 이끄는 혹독한 체력 훈련에 참여해야 했다. 그곳에는 스쿠모도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하짐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결국 하짐은 유고를 13번 방으로 데려오고 무사시가 유고에게 흉터있는 남자와 싸우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유고의 쇠사슬이 시험판일 뿐이며 교도관들이 최종 완성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짐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사과했고 유고는 그를 용서했다. 모모코는 하짐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환영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미츠루가 놀리자 그녀는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고 그는 기절했다. 하짐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날 밤 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그는 주고의 쇠사슬이 시험판에 불과하며 감옥의 관리들은 최종 완성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무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했고 주고는 그를 용서했다. 모모코는 하지무가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했다. 미츠루가 그녀를 놀리자 그녀는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렸고 그는 기절했다. 하지무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날 밤 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13번 건물의 식당에서 복은 리앙에게 전설적인 돌 오븐으로 구운 첫 번째 피자의 첫 조각을 권했다. 가짜가 처음으로 잡혔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버지와 싸운 후 집을 나가 거리에서 싸움에 참여하고 쉽게 이기지만 소란을 피워서 잡히게 된다. 감은 감옥에서의 음식을 싫어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며 처음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고 유고가 그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그는 오늘이 그가 항상 꿈꿔왔던 화덕을 받을 날이라고 괜찮다고 대답한다. 한편 5번 건물에서 리앙의 훈련이 교도관 이노리의 방문으로 중단되었고 조크가 13번 건물에서 그를 만나고 싶다고 전한다. 리앙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가기로 동의한다. 13번 건물의 식당에서 그는 전설적인 화덕으로 구운 첫 번째 피자의 첫 조각을 리앙에게 권한다. 처음에 리앙은 거절하지만 유고가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하자 그는 그 맛을 부인할 수 없다. 요리사 지로는 자신이 만든 복숭아 파이를 몇 개 가져온다. 모두가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V씨는 자신이 싸우는 것보다 요리를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싸움은 그에게 정만 늘릴 뿐이고 먹는 것은 항상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이를 듣고 리앙은 조크의 꿈을 조롱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유고는 조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온화해졌다고 웃으며 언급한다. 록은 매일 맛있는 음식 덕분이라고 동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고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장면은 조크가 유고를 처음 만났던 기억으로 돌아간다. 그때 조크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경비원에게 구타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고는 그에게 빵을 가져다 주지만 조크는 먹기를 거부한다. 이를 보고 유고는 감옥을 넘어 햄버거를 사러 나가기로 결심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V씨는 유고에게 자신을 변화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더 이상 무작위로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고는 자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기억이 없어서 약간 놀라지만 그건 유고가 원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농담을 한다. 이후 우노는 시로에게 복숭아 파이를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장면이 니코로 전환되며 그는 방금 의료검사를 마쳤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외롭고 우울하다. 병실은 항상 과거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 의사 오키나와 안드로이드 보조원 카위아가 곧 끝날 것이라고 곧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때 우노, 유고, 제이가 시로가 만든 복숭아 파이를 들고 방문한다. 오키나는 그들이 니코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우노는 조롱한다. 처음에 랑은 거절했지만 주고가 그에게 한번 맛보라고 권하자 그는 그 맛을 부인할 수 없었다. 셰프 지로도 자신이 만든 복숭아 파이를 몇 개 가져왔다. 모두가 음식을 즐기면서 V씨는 자신이 싸우는 것보다 요리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싸움은 그에게 정만 늘리게 하고 음식은 항상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이를 듣고 리앙은 조크에게 자신의 꿈을 조롱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주고는 조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온화해졌다고 조용히 웃으며 언급했다. 록은 매일 맛있는 음식 덕분에 그런 것이라고 동의하며 주고를 만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장면은 조크가 주고를 처음 만났던 기억으로 돌아간다. 그때 조크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경비원에게 구타당하고 굶주리고 있었다. 주고는 그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먹기를 거부했다. 이를 본 주고는 감옥을 탈출해 V씨를 위해 햄버거를 사러 가기로 결심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V씨는 명령이 없다. 주고는 너에게 빵을 조금 가져왔지만 먹기를 거부했다. 그렇게 해서 주고는 탈옥하기로 결심하고 밖에 나가 V씨를 위해 햄버거를 사러 갔다. 현재로 돌아와서 V씨, 주고에게 고마워. 너가 나를 변화시켜줘서 더 이상 예전처럼 무작위로 총알을 발사하지 않게 되었어.
주고는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약간 놀랐지만 그건 주고가 원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농담을 했어. 그 후 윤호는 시로에게 니코에게 가져갈 복숭아 케이크를 더 달라고 부탁했어. 장면이 바뀌고 니코는 방금 의료검사를 마친 상태야.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외롭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 병실은 항상 과거의 심리적 외상을 떠올리게 해. 오키나 의사와 안드로이드 조수 카위아가 곧 끝날 거라고 안심시켜주며 곧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때 우노, 주고, 제이가 시로가 만든 복숭아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어. 오키나는 그들에게 니코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니코는 여전히 회복 중이니까 윤호는 농담을 했어. 그때 우노, 주고와 제이가 방문하며 시로가 만든 복숭아 케이크를 가져왔다. 오키나는 니코를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는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우노가 조롱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가 기분이 나쁘면 남편이 고생한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의사 오키나가 동의하며 아내가 최근에 정말로 독설이 심해졌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다 끝내기 전에 카자리 박사의 아내가 로켓 발사기로 벽을 부수며 진짜 독설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노가 끼어들어 우리가 연습한 대사를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두 부부는 딸 앞에서 싸우지 말자고 동의하며 싸움을 멈췄습니다. 카자리는 이후 니코에게 대회에서 승리한 보상으로 게임기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모두가 게임을 시험해볼 수 있는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범인치도 니코의 요청에 따라 함께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치는 거절했지만 도전받자 그는 인형 뽑기 게임을 하기로 동의하고 인형곰을 하나 뽑았습니다. 카자리는 최신형 소형 게임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고와 니코가 함께 탈옥한 후 처음 만났던 회상을 보게 됩니다. 주고는 니코에게 만화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니코는 주고에게 자신의 삶의 불꽃을 되살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워한 주고는 니코에게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니코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후 우노는 무사시가 케니로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불러서 모든 주목을 끌고 무사시에게 주고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무사시가 진심으로 사과한 후 우노는 그를 자신이 이긴 게임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무사시는 매우 기뻐했지만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케니루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하면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사시는 다른 죄수들과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체온이 일반 사람보다 높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양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따뜻함은 곧 그의 몸을 괴롭히는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항상 뜨거워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매일 밤 불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그의 몸이 실제로 불이 붙어 자신을 태워버렸고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그가 자발적으로 불이 붙는 증상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고 괴롭혔습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엘프라는 자가 주고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니코에게 게임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니코는 즉시 동의했어. 그 후 우노는 무사시가 케니로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는 큰 소리로 부르며 모든 주목을 끌었고 무사시에게 주고에게 사과하라고 했어. 무사시가 진심으로 사과한 후 우노는 그를 자신이 이긴 게임방으로 초대했어. 무사시는 매우 기뻐했지만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케니루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한다면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어. 무사시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조건으로 동의했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체온이 일반인보다 높았던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양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따뜻함은 곧 그의 몸을 고통스럽게 했어. 그는 항상 뜨겁고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매일 밤 불타는 악몽을 꾸었어. 어느 날 학교에서 그의 몸이 실제로 불이 붙어 자신을 태워버렸고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았어. 의사는 그가 자발적으로 불이 붙는 증세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그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어.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고 괴롭혔어. 이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꿈이 불타오르는 날이었다. 학교에서 그의 몸이 실제로 불타올라 자신을 태워버렸고 여기저기에 화상을 남겼다. 의사는 그가 자발적으로 불타는 증후군에 걸렸다고 진단했고 그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따돌리고 괴롭혔다. 이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의 부모가 죽고 엘프가 학생으로 변장한 무리들이 그를 비난하며 방화범이라고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무사시는 통제를 잃고 다시 불타올라 사람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더욱 믿게 되었다. 그는 독일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현재 괴물로 만든 상처가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그를 이용해 연구하고 불타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그에게 불을 조종할 힘을 주는 대신 끝없는 고통을 주었다. 무사시가 저항하자 흉터가 있는 자와 엘프는 그에게 인간보다 뛰어난 힘을 부여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이용당한 것에 분노한 무사시는 공격했지만 그 남자는 유고와 똑같은 검의 팔로 쉽게 방어했다. 그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무사시는 쓸모없게 되고 그의 얼굴을 베어 영원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시는 자신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지만 증거가 없기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케니로는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인정했지만 무사시의 힘과 유고를 목격한 후 그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죄수들이 실험체로 변해버린 소문을 알게 되었다. 케니로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왔지만 모든 보고서가 상부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다고 이해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우노는 3번 건물의 죄수들을 게임실로 초대했다. 인테리어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에 그는 모두가 함께 장식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마루와 야마토는 우노가 주문한 가구를 가져왔다. 곧 다른 죄수들도 도착하여 함께 정리하고 놀았다. 무사시도 그들과 함께 참여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하지만은 자유시간이 이제 1시간이 남았다고 알리며 감방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빠른 교육을 받은 후 모두 순순히 방으로 돌아갔다. 밤이 되자 유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우노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노는 유고에게 결점이 많더라도 감방에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함께 배울 것이 많고 매일 천천히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고는 13번 건물의 지붕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다. 별을 바라보며 우노의 말을 곱씹고 있을 때 유고는 요정 같은 엘프와 마주쳤다. 그는 유고에게 자신을 웃게 해보라고 조롱했다. 유고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유고가 그들은 여전히 함께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 후 주고는 13층 건물의 지붕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어. 별을 바라보며 우노의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주고는 소름 끼치는 엘프를 마주쳤어. 그는 주고에게 자신을 웃게 해보라고 도발했어. 주고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 주고에게 그를 웃게 하라고 했다. 주고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고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엘프는 물탱크 꼭대기로 순간이동하며 비웃고 두 사람이 함께 놀았다고 말했다. 후고는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 나타났는지 기억하려고 했지만 엘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서 마치 그를 찌르는 듯 했다. 후고는 당황하여 배를 감싸며 피를 멈추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고 몸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엘프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반짝이며 후고에게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후고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그에게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해 라고 소리쳤다. 엘프는 계속해서 조롱하며 그의 은인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후고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후고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고의 검의 족쇄에 대해 계속 질문하며 그를 실험체 번호 15라고 불렀다. 화가 난 후고는 그를 저주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강요한 무기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신과 흉터가 있는 자와의 관계를 인정한 후 후고는 엘프에게 그 적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거나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엘프는 돌진하여 후고를 땅에 눕히고 그의 손을 관통하는 칼을 찔렀으며 입 다물고 내 주인을 모욕하지마 라고 말했다. 엘프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그가 예전부터 후고를 죽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후고의 마음속에 깊이 묻혀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그를 도와주었던 장면이었다. 그는 후고에게 행복을 찾고 절대 다시 붙잡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엘프는 후고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싫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임무가 후고의 뇌를 회수하는 것일 뿐 그의 몸에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고의 머리를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 개의 펜을 꺼내 후고의 얼굴에 가로로 선을 그리며 그 선을 따라 그의 뇌를 꺼내겠다고 위협했다. 후고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몸부림칠 때 엘프는 뼈절단기를 꺼내 그의 머리를 반으로 자르려고 했다. 한계에 다다른 후고는 폭발하며 자신의 거울의 날개를 활성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힘을 제어하여 한쪽 손으로 엘프의 무기를 부숴버리고 구속에서 벗어났다. 상처를 다시 확인한 후 후고는 방금 받은 모든 상처가 단지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고통은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의 머리를 쳐버릴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한 자루의 펜을 꺼내 주고의 얼굴에 가로로 선을 그리며 그 선을 따라 머리를 잘라내겠다고 위협했어. 주고는 이를 하면서 그의 뇌를 꺼내기 위해 그 길로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주고가 절망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엘프는 뼈톱을 꺼내어 타정서청 절하로 가. 이러고 마는 절망 속에서 엘프는 뼈톱을 꺼내어 그의 머리를 반으로 자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한계에 다다른 주고는 폭발하며 자신의 거울 날개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었고 한쪽 손만으로 엘프의 무기를 부숴내고 구속에서 벗어났다. 상처를 다시 확인해보니 주고는 방금 전의 모든 상처가 환상이었음을 놀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낀 고통은 여전히 진짜처럼 섬뜩했다. 엘프는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 후 일어나서 이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유고에게 자신의 검의 날을 더 자주 사용하라고 조언했으며 그들은 그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했다. 유고는 그에게 결국 그들이 자신과 무사시에 대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엘프는 전혀 부인하며 무사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엘프는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함이며 유고의 친구들을 실험체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을 마치고 그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유고를 두려움에 빠뜨리며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흉터를 가진 자의 손에 끌려갈까 걱정하게 만들었다. 다음날 VC는 유고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유고는 자신이 괜찮다고만 말했다. 그날 밤 우노, 니코, 록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고는 남바를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일어나자마자 그의 새 친구도 함께 일어나 흥분하며 그들이 다시 함께 탈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경고음이 울리며 남바는 봉쇄 모드로 들어갔다. 마지막 문에 도착했을 때 유고는 쉽게 잠금을 해제했지만 문 앞에 하이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고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결단코 떠나기로 했고 우노를 숨기는 버튼을 눌렀다. 니코와 록은 안에 남아 하이짐과 맞서기로 결정했다. 새 친구는 계속해서 왜 그런지 물었고 유고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물론 하이짐은 그가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유고는 검의 팔을 휘두르며 하이짐도 미친 듯한 힘으로 반격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싸움이 끝나고 세이타로가 나타나 문을 열고 우노와 요크가 개입하여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막았다. 그들은 유고를 묻고 4명이 함께 많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유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집이 바로 이 감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상하지만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어두워지며 익숙한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고위관리들만 아는 불가능한 침입을 자랑하는 감옥이 있다. 난바 감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최신 기술로 장비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선발된 교도관들이 있다. 세계 최고의 감옥이라는 명칭 아래 문을 잠그고 우노와 조크가 개입하여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막았다. 그들은 주고를 묻고 4사람이 함께 많은 것을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주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집이 바로 이 감옥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상하지만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며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화면은 다시 어두워지며 익숙한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다.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고위 관리들만 아는 불가침의 감옥이 있다. 이름하여 남바 프리즌. 이곳은 최신 기술로 장비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선발된 감시자들이 있다. 세계 최고의 감옥이라는 명칭 아래 전 세계에서 선발된 수감자들이다. 세계 최고의 감옥이라는 명칭 아래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람은 없었거나 적어도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없었다. 그 사람은 타고난 탈옥의 재능으로 보안 시스템을 뒤흔들었다. 주고 비상경보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무와 세이타로는 즉시 13호 감방으로 달려갔다. 주고 너는 탈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무는 주고가 감방에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처벌하기 위해 머리를 한 대 가격했다. 그 후 니코, 록, 우노는 그를 놀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항상 탈출하려고 하다가 하지무에게 맞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사무실에서 교도소장 모모코는 주고가 더 이상 탈옥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미츠루는 하지무로 변장해 그녀에게 구애하다가 즉시 모모코에게 맞아 넘어졌다. 잠시 후 하지무가 들어오고 미츠루의 피가 바닥에 흘러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모모코는 평온하게 손을 닦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세이타로가 연말 보너스로 방 청소 로봇을 샀지만 그것이 하지무의 신발에 부딪혀 하지무에게 처참하게 부서졌다. 5호 감방에서는 치와 유에이가 유에이 가족이 보낸 선인장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치는 원래 약학자였고 그 나무에 매료되어 유에이에게 만져보게 해달라고 졸랐다. 게임방에서 아니는 스쿠모가 유명한 액션스타 닌자 카미카즈라는 것을 폭로했다. 주고는 스쿠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나섰다. 그는 다른 천그럼이다. 수감자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국민 아이돌이 자신들과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키지는 하지무 때문에 화가 났고 사몬과 야마토는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하지무는 자신의 간호사는 데려보다 사무실로 돌아가다가 뒤에서 황금빛 눈을 가진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지만 알고 보니 그의 애완 고양이였고 그 고양이는 세이타로보다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사모는 모모코에게 주간 보고서를 제출했고 켄시로는 그를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모니 점점 모모코와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사시는 켄시로를 놀리며 그가 용감하게 구애하라고 조언했다. 의료실에서 의사 오키나가 주고가 고양이 사건 이후 회복되었다고 알렸다. 한편 하니와 초아는 아름다운 조수 카와야에게 구애하느라 바빴다. 갑자기 감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머리 색깔이 바뀌는 증후군에 걸렸고 그들의 머리카락이 서로 바뀌었다. 주고는 니코가 되고 모모코는 신입감옥 관리자의 훈련이 끝났다. 모모코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 철저히 주의했다. 13구역에서 하이짐은 다시 13번 수감자를 쫓고 유고에게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가 돌아가라고 경고했지만 유고는 무시하고 하이짐이 그를 한 대 가격한 후 감방으로 쫓아냈다. 미츠루가 나타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새로운 감옥 관리자가 이 구역에 임명될 것이며 그 사람은 하이짐의 동생 히토시다. 여자처럼 생긴 외모를 가진 그에 대해 수감자들은 충격과 흥미로움으로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다. 한편 하이짐은 동생이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했다. 유고는 야마토와 친구들과 함께
경비실로 가서 히토시가 유고가 감방에서 쉽게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긴장이 고조되자 우노와 록은 하이짐을 놀리며 도망치고 히토시는 그들을 쫓아야 했다. 세이타로는 농담으로 니코에게 왜 친구와 함께 도망치지 않냐고 물었고 하이짐은 동생에게 집에 가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 일은 힘과 속도가 필요한데 히토시는 여리여리해서 그럴 수 없었다. 우노는 우연히 유고가 예전에 발견한 비밀 버튼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눌러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 시스템이 아니라 물 분사기였다. 하이짐은 즉시 얼어붙었고 그는 얼음을 깨고 달려가며 동생을 수감자들 속으로 던졌다. 하지만 모두 피했다. 한편 야마토가 잘못된 길을 안내했기 때문에 유고는 13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감시실에서 미츠루는 비밀리에 한 익명인물과 연락을 취하며 13구역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이짐이 긴급 상황을 보고하자 미츠루는 그것이 허위 경고라고 무관심하게 말했다. 알고 보니 히토시는 원래 B구역에 배정되었고 형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13구역에 온 것이었다. 긴 혼란의 하루가 지나고 유고와 야마토는 경비실로 돌아왔다. 히토시는 공식적으로 B구역에서 임무를 받았다. 그가 3구역에 들렀을 때 한과 초아는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미인으로 착각하고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히토시는 태연하게 자신이 남자라고 밝혀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감옥 관리자들은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열었고 그들은 새로운 악몽이 그들의 시설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훈련장에서 록은 감시자와의 1대1 결투를 도전했다. 사오는 유에이와의 약속이 있어 거절하려 했지만 우파는 록에게 경기를 양보했다. 리앙은 하이짐을 언급하며 록을 자극했고 록은 전투에 열정이 솟구쳐 결투를 수락했다. 자신이 사문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록은 리앙은 밖에서 즐거워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이짐은 그를 자극하여 수락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산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반면 리앙은 밖에서 기뻐하며 그가 만든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사오는 한 손가락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DC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한편 수감자 번호 99는 진행 중인 경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록은 모든 힘을 쏟아 강력한 주먹을 사문에게 날렸지만 사문은 모든 공격을 쉽게 피했다. 심지어 눈을 감고도 정확하게 반응했다. 결국 사문은 단 한 손가락으로 록을 땅에 넘어뜨렸다. 눈을 한 번도 뜨지 않고서 말이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복은 계속해서 강력한 발차기와 주먹을 날렸지만 다시 한번 그의 공격은 상대에게 닿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후 사문은 록에게 침착하게 조언했다. 그는 반응이 매우 좋지만 분노가 이성을 흐리게 하여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복은 자신의 힘에 너무 의존하여 전투에서 몸과 마음을 결합하는 것을 잊었다. 발코니에서 수감자 번호 99와 야마토는 사문의 전투 기술에 감탄하며 칭찬했다. 야마토는 사온과 여러 번 맞붙었지만 그조차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 그들은 사문이 하짐에게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짐에게 관대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이노리가 다가와 교도소장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노리와 신병가크 하우키는 다른 감독 대신 수감자를 감시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회의실에서 교도소장 모모코는 특별위원에게 긴급 소집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회의의 내용과 이유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케니로는 경찰 내부에서 교도소와 수감자를 겨냥한 음모가 있다고 의심했다. 게다가 모모코는 수감자 번호 15와 634의 기밀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츠루는 그녀가 부재중 교도소장을 대신할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모모코는 단순히 감독들이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교도소장이 떠난 후 고양이 부감독은 사문에게 비난하며 그가 책임지는 5번 건물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이라고 조롱했다. 그녀는 다른 교도소들이 5번 건물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사문이 관계를 이용해 감독으로 올라갔다고 비난하며 그를 무능한 자라고 불렀다. 그녀는 과거의 일을 다시 언급했다. 형이 5번째 감옥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한 다른 감옥들이 5번 건물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사문이 관계를 이용해 감독직에 오르며 그를 무능한 자로 비난하고 많은 배경으로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과거의 일을 다시 언급했다. 많은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다. 그의 형이 엔키 스님은 한 죄수를 죽이고 다른 경비원들을 다치게 한 후 스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피를 가진 존재라고 결론지었다. 한계에 도달한 스님은 화가 나서 그녀를 밀쳐내고 떠났다. 바로 그 후 기지는 그녀의 불합리한 증오 때문에 수다스러운 고양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뺨을 때렸다. 반란자 형에 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는 스님은 노리키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형의 건강을 걱정하며 엔키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엔키가 현재 자리를 비웠다고 답하며 자신이 잠시 스승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리키는 미소를 지으며 하우키가 자신의 남동생이며 경비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님에게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이 경비실에서는 하우키가 야마토와 조크에게 차를 대접하고 과자를 나누며 친근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기쁘게 수락했다. 다른 경비실에서는 세이타로가 하지메에게 15번 죄수인 유고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보고했다.
최근 탈옥 시도 이후로 그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때 유고는 우연히 조크를 건물 안에서 만났다. 그는 왜 조크가 여기 있는지 물었지만 조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바자가 만나다. 그는 물었지만 나니가다 모도만에서라 모두카나시만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림리가 다가가 유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 사이 야마토는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메는 야마토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그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서로 싸우고 있다며 중얼거렸고 조크는 유고를 감방으로 끌고 가 그를 벽에 내리쳤다. 유고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조크는 그의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 감방에서 우노는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유고는 단호히 허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유고와 끝날 것 같은 순간 스쿠모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구했다. 알고 보니 스쿠모는 5번 건물에 있었고 조크와 야마토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유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두려워했다. 예전의 경고가 그들이 유고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러 올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눈에 눈물이 고인 유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스쿠모는 유고의 과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방금 유고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보았다고 안심시키려 했다. 스쿠모에게 유고는 친구를 위해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주고가 친구들을 위해 몸을 덮고 친구를 해치지 않기 위해 반격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스쿠모에게 주고는 친구를 위해 충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갑자기 우노는 목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쿠모가 그것을 떼어내려 할 때 록은 즉시 반응하여 그를 바닥으로 밀어냈다. 록은 다시 주고를 처리하려고 다가갔지만 스쿠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적을 목에서 찢어냈다. 부적이 제거되자 주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스쿠모는 이 부적이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이짐도 야마토의 목에서 비슷한 부적을 떼어낸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의사 오키나는 주고에게 며칠간 휴식을 취하라고 요청했고 스쿠모는 여전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야마토와 조크는 특별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스쿠모는 5번 건물이 이 부적들을 연구하여 우바와 같은 기공고수를 제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두 개의 부적이 야마토와 록의 목에 붙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13번 방의 죄수들이 하이짐과 함께 5번 건물 사건을 조사하러 가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하이짐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우노는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득했고 만약 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하이짐은 죄수가 탈출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하이짐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모든 그룹이 5번 건물에 들어가자 하이짐은 즉시 함정에 걸려 자동문에 갇혔다. 주고 그룹은 리앙과 우바와 같은 감방에 떨어졌다. 리앙은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물었고 우노는 그들이 부적에 의해 제어된 주고 사건을 조사하러 왔지만 불행히도 갇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바는 감시용 인형이 지나갈 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13번 방의 세 사람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리앙은 그들이 매우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고 엄숙하게 말했다. 다른 감방에서 하이짐은 사몬과 마주하게 되어 갇혔다. 처음에 하이짐은 사몬이 주범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몬도 갇혀있는 것을 보자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루카와 이노리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한 남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바로 사몬의 형 엔키였다. 감방에서 리앙은 모두에게 엔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5번 건물의 전 감독으로 그들이 중국 감옥에서 지배받던 사람이다. 그는 냉혹한 사람으로 죄수를 실험 도구와 훈련용 샌드백으로만 여겼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아, 그래서 내 X 같은 사람인가? 이해했다. 이후 엔키가 난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잔혹함은 계속되었다. 엔키는 죄수를 살해한 죄로 갇혔고 리앙과 함께 자동문, 주고의 그룹은 리앙과 우바와 함께 같은 감방으로 떨어졌다. 리앙은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우노는 그들이 도크가 부적에 의해 통제되는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지만 불행히도 갇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바는 감시용 인형이 지나갈 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13호실의 세 사람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리앙은 그들이 매우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고 엄숙하게 말했다. 다른 감방에서 처음에 하이짐은 사몬이 배우인 줄 알았지만 사몬이 역시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루카와 이노리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한 남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엔키, 사몬의 형이었다. 감방에서 리앙은 모두에게 엔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전에 그들을 중국 감옥에서 관리했던 5년차 건물 감독이었다. 그는 냉혹한 사람으로 죄수들을 실험도구와 훈련용 샌드백으로만 여겼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아, 그러니까 내 X 같은 사람인가? 이해했다. 이후 엔키가 난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잔혹함은 계속되었다. 엔키는 죄수를 살해한 죄로 감금되었고 리앙과 한 경비원이 부상을 입고 달려와 엔키와 루카가 탈출했다고 보고했다. 수색하며 수감자를 실험도구와 훈련용 샌드백으로만 여겼고 듣는 이들은
모두 자신을 사용했다. 아, 그러니까 내 X 같은 사람이다. 이해했다. 이후 엔키가 난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딴 잔혹함은 계속되었다. 엔키는 수감자 살해 혐의로 감금되었고 리안과 함께 유에이는 이 감옥에서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감옥은 완전히 기력을 봉쇄하도록 설계되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정말로 놀랍게도 주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감옥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시에 사오는 잃어버린 부적의 행방을 찾고 있을 때 부상당한 경비병이 달려와 엔키와 루카가 탈출했다고 보고했다. 사모는 형이 내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감옥을 부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경비병에게 더 일찍 보고하지 않았냐고 꾸짖었지만 경비병은 내란으로 인해 통신 시스템이 무효화되었다고 답했다. 방해를 받았지만 사모는 엔키가 과거의 피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하수구 탈출구로 달려갔다. 사모는 형이 혼자서 감옥을 부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비원을 비난했지만 경비원은 내란으로 인해 통신 시스템이 무효화되었다고 답했다.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는 엔키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지하수 배수구로 달려갔다. 과거의 피해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내부에서 그는 병사에게 더 일찍 보고하지 않았냐고 꾸짖었지만 그는 내란으로 인해 통신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었다고 대답했다.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는 그가 엔키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지하수로 출구로 달려갔다. 과거의 피해 빚을 해결하기 위해 형을 만난 사모는 즉시 엔키에게 주저앉았다. 그는 일어나 반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초아는 멀리서 사모니 형에게 패배했던 과거를 상기시켰고 하이짐이 앙키를 물리쳐 감독관이 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사오는 여전히 형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노리는 이때 나타나 사온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그는 사온이 감독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노리와 엔키가 처음부터 협력했지만 사온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사온을 묻고 엔키의 계획을 계속 실행했다. 사온은 이 음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이제 두 감독관은 감옥에서 서로 마주보며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그러나 초아는 멀리서 사모니 형에게 패배했던 과거를 상기시켰고 하이짐이 엔키를 물리쳐 감독직을 차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사모는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노리도 이때 나타나 사모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롱했다. 그는 사모니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이노리와 엔키는 처음부터 협력했지만 사모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모를 묻고 엔키의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사모는 이 음모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두 감독은 서로 마주보며 갇혀 있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는 사온이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이노리와 엔키가 처음부터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온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온을 묻고 엔키의 계획을 계속 실행했다. 사온이 도저히 추측할 수 없는 음모였다. 이제 두 감독은 서로 마주보고 갇혀 있었다. 하이짐은 사몬이 너무 순진하다고 비난하며 그가 여전히 엔키를 두려워하고 단지 반항하는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에서 주고는 하이짐의 이름표를 발견하고 그가 근처에 갇혀있다고 믿었다. 우노는 만약 잡히면 사라질 것이고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탈옥범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노는 먼저 감독관들을 찾아 그들을 방패로 삼아 건물을 빠져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허니와 초아를 만났다. 기지도 이 건물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앙은 감시 로봇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 유에이는 이 로봇들이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하며 머리를 가격하면 즉시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잠깐, 다음 만남을 위해 메모해두겠습니다. 누군가가 조롱의 말을 던졌다. 우노는 건물의 5층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몰래 가던 중 한 로봇이 갑자기 우노의 발을 잡아 그가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몬이 여전히 엔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반항하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하실에서 유고는 하이짐의 이름표를 발견하고 그가 근처에 갇혀있다고 믿었다. 우노는 만약 잡히면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팀을 나누는 생각에 반대했다.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탈옥범으로 간주될 것이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모두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노는 먼저 감독들을 찾아 그들을 방패로 삼아 건물을 빠져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허니와 초아를 만났다. 기지도 이 건물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앙은 감시 인형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 우아는 이 인형들이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설명하며 머리를 가격하면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동하면서 그들은 허니와 초아를 만났다. 기지도 건물에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리앙은 단 한 방으로 감시 인형을 쓰러뜨렸다. 우와, 해방! 나는 이 인형들이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머리를 때리면 무력화된다는 게 좋다. 즉시 효율화하세요. 잠깐만, 다음 X 만남을 위해 메모해둘게요. 누군가? 비꼬는 말을 했다. 우노는 건물의 5층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몰래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인형이 우노의 발을 잡아 끌어 그가 돌아보게 했다. 소리치며 모든 인형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룹은 즉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인형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중에 다행히 그들은 인형들이 침입할 수 없는 관리실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상적인 은신처로 만들었다. 우는 이곳이 금지된 보관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엔키의 사무실이었다. 그 사이 니코의 현재 건강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약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니코를 위한 약을 찾는 것 외에도 주고는 우연히 수감자 명단이 적힌 판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는 갑옷이 있었다. 주고는 자신의 뛰어난 잠금 해제 능력 덕분에 그 갑옷을 쉽게 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문서들은 그의 머리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주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인체 실험의 산물이었다. 그때 주고는 자신이 모호하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사실은 과거의 실제 회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한편에서 이노리는 엔키에게 그들이 수년 동안 추적해온 수감자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전의 조우에서 엔키는 불타는 붉은 눈을 가진 완전히 다른 유고와 마주쳤다. 그의 손에 있는 칼날들은 길게 뻗어 반짝였고 엔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다. 이제 그 문서들을 발견한 것은 주고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분명히 주고 자신도 자신의 몸에 대해 낯선 존재였다. 그리고 교도소 관리 측은 주고에 대해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탈출의 희망을 찾는 도중 그룹은 저지당했다. 그는 검은 기운이 가득한 부적을 들고 있었고 분명히 엔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다. 루카는 번개처럼 검을 뽑아 리앙을 겨냥하여 정확한 배기를 연속으로 날렸다. 리앙이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루카는 몇 군데 치명상을 입혔다. 우파는 즉시 달려가 지원하며 리앙에게 상대의 심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신 유에인은 리앙에게 반격과 방어에 절대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리앙과 유에인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탈출 경로를 찾는 것이었다. 리앙은 모두가 함께 남으면 그때 리앙과 유에인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남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탈출 경로를 찾는 것이었다. 리앙은 모두가 함께 남으면 그들이 서로를 늦추고 모두 죽을 수 있다. 그는 주고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그가 감옥의 간수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쉽게 초강력 수갑을 풀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고, 우노, 한, 그리고 초아이는 계속 나아갔고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유에이가 왜 리앙이 주고를 그렇게 믿는지 물었을 때 리앙은 럭과의 대화를 이야기했다. 럭은 주고가 친구들에게 극도로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바로 주고가 그날 그에게 수갑을 풀어주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이제 리앙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여 그가 실패했던 일을 할 자신이 생겼고 자신의 스승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유파와 리앙은 감옥에서 옛 스승 하치먼을 다시 만났다. 하치먼은 그들이 일으킨 소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선언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치먼은 그들을 영원히 없애고 싶어 했다. 리앙은 전력을 다해 루카의 검을 부수는 기술을 사용했다. 초아는 주고의 잠금 해제 기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평생 그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유에이와 리앙은 옛 원한을 안고 하침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반대편에서는 우노와 주고가 사방을 찾았지만 니코를 찾지 못했다. 알고 보니 그는 유에이와 리앙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나운 돼지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리앙은 적시에 반응하여 유에이와 니코를 하치먼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구했다. 이에 하치먼은 그들에게 독가스를 날려 유에이와 리앙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독가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치먼은 치라에게 독성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그에게 막대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치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했다. 실험실에서 리앙은 치이에게 왜 하치먼 편에 서게 되었는지 물었고 치이는 그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화학자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리앙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이는 유에에게 왜 리앙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물었다. 유에이는 리앙의 스승이 그를 다른 수백 명의 학생들의 생명을 바꾸기 위해 희생양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후 치이는 하치먼의 살인 독성 물질 제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치먼은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팔아 큰 돈을 벌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는 치아이에게 끔찍한 운명을 공유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하치먼이 독가스를 그들에게 쏘아보냈다. 유에이와 리앙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독가스를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치몬은 치에게 독성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그에게 거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실험실에서 리앙은 치에게 왜 하치몬 편에 서게 되었는지 물었고 치는 그저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기 위한 화학자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리앙이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는 유에이에게 왜 리앙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물었다. 유에이는 리앙의 스승이 그를 다른 수백 명의 학생들의 생명을 바꾸기 위해 희생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후 치는 하치몬의 독성물질 제작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하치몬은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팔아 큰 돈을 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치에게 끔찍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앙이 감히 저항한다면 치가 리앙이 하치에게 매달려 피로 범벅이 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충격에 빠져 결국 고개를 숙이고 협력을 받아들여야 했다. 현재로 돌아와 유에이와 리앙이 하치몬에게 패배할 것처럼 보일 때 니코가 갑자기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니코는 하치몬의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하게 반격했다. 하치몬은 독주사기와 독가스를 쏘았지만 니코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다. 잠깐 동안 하치몬은 니코가 무적이 된 줄 알았지만 공격을 계속하면서 니코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앙은 니코를 겨냥한 강력한 폭발을 감지하고 급히 구하러 달려갔지만 뒤에서 두카에게 공격당했다. 갑자기 그는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리앙은 강력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루카의 생명력을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었기에 계속 사용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반대편에서 우파는 연속적인 공격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하치몬에게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옛 스승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듯 보였다. 니코는 남은 힘을 다해 친구들을 위해 싸우려 했지만 약이 다 떨어져 그의 몸은 창백해지고 점점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니코는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두 번째 인격이 깨어나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다른 곳에서 우노와 주고는 니코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이중 인격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니코가 약이 없으면 통제를 잃고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고. 우노는 니코가 인간 실험의 산물이며 그의 신경계가 일반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깨어나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 중 이제 니코는 하치몬을 미친듯이 공격하고 있었다. 하치몬은 루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니코는 에너지를 제어하고 하치몬에게 반격했다. 하치몬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고 니코를 통제할 수 없었다. 우파와 리앙은 루카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서둘렀다. 니코는 하치몬에게 돌진했고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니코를 벽에 세게 부딪혔다. 그가 니코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불타는 증오 속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니코를 더욱 강하게 일으켰다. 억눌린 분노가 하치몬에게 쏟아졌다. 하치몬은 니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점점 자신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치가 전투에 들어섰다. 그리고 주고는 니코를 매우 걱정했다. 그들은 그의 이중 인격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니코가 약이 없으면 그는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를 해칠 것이다. 우노는 니코가 인간 실험의 산물이며 그의 신경계가 일반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인격이 나타나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 중 이제 니코는 하치몬을 미친듯이 공격하고 있었다. 하치몬은 루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니코는 에너지를 제어하고 하치몬에게 반격했다. 하치몬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니코를 제어할 수 없었다. 우파와 리앙은 루카를 주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서둘렀다. 니코는 하치몬에게 달려갔고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니코를 벽에 세게 부딪혔다. 그가 니코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지만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니코를 더욱 강하게 일으켰다. 억눌린 분노가 하치몬에게 쏟아졌다. 하치몬은 니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자신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았다. 동시에 치가 전투에 들어갔다. 니코는 점점 자신이 상대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치가 전투에 들어왔다. 그는 하치몬에게 치가 만들어낸 독을 강요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지금 니코는 그 결과에 살아있는 증거이다. 치는 니코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깨닫고 참에게 자로메로 보구르고 공권난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니코는 약의 냄새를 맡고 절망 속에서 치를 물어버린다. 치는 즉시 니코에게 약을 주사하고 니코는 주사를 받고 쓰러진다. 히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두 제자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치가 반격하여 독을 그의 몸에 주사한다. 치는 하치몬이 잔인한 자로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치게 한다고 차갑게 말한다. 그 자만심 때문에 그는 치의 진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제자에게 쓰러지게 된다. 예전 실험실을 회상하며 치의 감독관은 유에이의 신장을 실험을 위해 빼앗았다. 그는 전설 속 전사인 유에이의 몸이 하치몬에게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이후로 치는 하치몬과의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는 사람을 도구로만 여기는 하치몬을 용서할 수 없었다. 현재의 전투에서 리앙과 유에이는 함께 공중으로 뛰어올라 결정적인 공격을 퍼붓고 결국 하치몬을 연속타로 쓰러뜨린다. 그러나 유에이는 치가 엔키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다. 치는 유에이와 리앙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유파에는 믿지 않고 치의 이기적인 행동을 비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에이는 치가 모든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세 사람이 대화하는 저루지람 이란 거 자람이라면 저러고 저러고 자람이라는 것을 동안 하치몬은 다시 일어나 반격을 시도하지만 독이 발작하여 숨을 쉴 수 없고 쓰러진다. 결국 하치몬은 독에 굴복하고 기절한다. 2층 지하실 우노는 더 이상 손을 놓지 않고 니코에게 달려간다. 팀은 즉시 그를 막으려 하고 그가 어린아이 같은 실수를 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니코가 리앙과 유에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노는 그런 가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갑자기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진다. 팀은 혼란 속에서 반응할 틈도 없이 휩쓸려 간다. 그 혼란의 순간에 그들 중 가장 약한 유고가 물에 잠긴다. 하는 잠시 주저하다가 신속하게 유고를 구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그 사이에 조아는 비밀방을 발견하고 유고는 자신의 잠금 해제 능력을 사용하여 입구를 연다. 안에는 감시 장비로 가득 찬 창고가 있다. 우노는
두려움에 떨고 초아는 다시 이상한 구조와 디자인의 인형들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보였다. 허니는 왜 지금까지 그들이 발견되지 않거나 추격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루카 고즈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수감자들의 외모를 조롱당한 것에 분노한 루카는 두 부하에게 그들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모두가 건물 곳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비병들은 100명의 힘을 더해 빠르게 달려들어 추격전이 숨막히게 만들었다. 감옥에서 키즈는 루카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루카는 조롱하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 소리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수감자들의 비참한 외침이라고 비웃으며 대답했다. 키즈는 루카에게 문을 열어주면 화장품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루카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는 키즈의 제품을 원했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는 초아가 방금 조립한 페인형의 파괴적인 발사로 경비병들을 날려버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3층으로 계속 올라가려 했지만 루카가 갑자기 나타났다. 열쇠를 가진 유고를 붙잡고 허니는 즉시 루카의 머리에 강하게 한 방을 날리고 계속 도망쳤다. 초아는 다음 층으로 빨리 올라가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잠시 경비병들을 뒤에 두고 나서 허니는 유고를 바라보았다. 그는 냉정하게 유고가 팀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제안하며 그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에는 유고가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반박했지만 그 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허니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허니는 경멸의 눈빛으로 유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유고는 여기서 가장 쓸모없는 수감자였다. 허니는 유고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얼굴은 항상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노는 유고를 그렇게 낮추는 허니를 꾸짖으며 끼어들었다. 유고는 우노에게 그가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우노는 그들이 함께 겪은 일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고를 완전히 믿었다. 그는 유고가 무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때때로 유고의 눈빛과 표정은 우노에게 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 우노는 언젠가 유고가 그의 게임을 하던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유고가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가 난 하니가 그를 바라보았다. 유고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유고는 여기서 가장 쓸모없는 죄수였다. 허니는 유고가 자신만 생각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얼굴은 항상 무언가를 꾀하고 있는 듯 보였다. 우노는 유고를 그렇게 낮추는 하늘나무라며 끼어들었다. 유고는 우노에게 자신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우노는 그들이 함께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에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유고를 완전히 믿었다. 그는 유고가 무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유고의 눈빛과 표정은 우노로 하여금 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 우노는 언젠가 유고가 그 해의 게임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은밀히 바랐다. 그는 유고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었다. 우노는 언젠가 유고가 용기를 내어 그 해의 게임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줄 날이 오기를 조용히 바랐다. 그는 유고가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 사건의 쓸모없는 짐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 유고는 마치 진실을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폭발음이 울려 퍼지며 경비병들이 몰려왔다. 루카는 부하들에게 유고를 먼저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연속적인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내리꽂혔다. 우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그는 루카 고주와 그의 부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우노와 유고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약함이 그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믿었다. 초아는 한에게 그들이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 루카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우노가 유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그의 길을 막자 그는 우노를 처치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칼이 날아오는 순간 하니가 그것을 막아내고 순식간에 부러뜨렸다. 루카는 하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이번에 하니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특별한 탄약이 장착된 투명한 철사를 사용하여 루카를 단단히 감싸버렸다. 루카는 반응할 틈도 없이 붙잡혔다. 초아는 그들이 수면 위에 설치된 타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루카는 아래의 물을 이용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다. 하니와 초아는 루카를 쓰러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니는 자신의 철사 시스템으로 루카를 비밀리에 묶었다. 루카가 몇 가닥을 잘라내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보이지 않게 감싸고 있는 진짜 철사의 미끼였다. 두 친구는 동시에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루카와 그의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차례로 한과 초아는 우세를 점하고 주변의 타일을 세게 당겨서 만든 타일 감옥에 루카를 가두고 연속적으로 폭탄을 던져 그를 태우려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공격은 아직 부족했다. 루카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이전보다 더 무서운 모습이었다. 전투는 건물을 흔들어 케이지가 감옥 안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루카는 이제 증오에 휩싸여 강력한 바람의 공격을 퍼부어 바닥을 심하게 흔들었다. 그는 그들의 시체로 전투를 끝내겠다고 포효했다. 하는 동료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인내심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초아는 그들의 능력이 맞지 않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노는 유고를 후퇴시켜야 했다. 하니와 초아는 좀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유고와 우노를 보호하면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고와 우노가
다시 루카는 하니의 방어력을 깨뜨리는 힘을 강화한다. 하니와 초아는 여전히 남은 힘으로 싸움을 이어간다.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유고는 동료를 포기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과 초아는 궁지에 몰린 듯 보인다. 그러나 갑자기 유고가 그들을 구하러 돌아온다. 눈앞의 광경에 유카오는 경악한다. 유고의 온몸에서 붉은 광채가 발산되며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반짝인다. 마치 전설 속의 괴물 엔키와 맞서 싸웠던 것과 같다. 루카는 이것이 그가 엔키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괴물을 쓰러뜨리려 한다. 그는 연속으로 바람의 공격을 퍼붓지만 유고는 그의 바람을 조종하여 반격하고 루카 쪽으로 되돌려보낸다. 유고가 루카를 처음으로 궁지에 몰아넣는다. 다른 죄수들의 눈에는 유고의 진정한 힘에 대한 인정이 처음으로 보인다. 비록 심하게 맞았지만 루카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더욱 격렬한 분노로 공격하지만 유고가 바람을 흡수하고 그것을 증폭시켜 무시무시한 힘으로 되돌려보낼 때 그는 떨린다. 위쪽에서 엔키는 지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노리에게 상황을 묻는다. 이노리는 루카가 그곳에 있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엔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움직임이 괴물의 것이라면 루카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법에 의해 조종되었던 경비병들은 이제 해방되었지만 갑자기 그들은 죄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우노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황당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한과 초아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그 사이에 우노와 유고는 하진과 사몬을 계속 찾고 있다. 유고는 자물쇠를 열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우노를 사슬로 묶어버린다. 우노는 유고가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외친다. 멈추지마. 사몬을 찾아. 경비병들은 갇혀있던 죄수가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그제서야 그들은 우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지만 루카는 배신할 경우의 결과로 그들을 위협하여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초아와 하는 우노를 구하기 위해 돌진한다. 초아는 기지가 근처 어딘가에 갇혀있다고 확신하며 2층에서 기지의 특유의 향수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유고는 각 인형을 조각조각 내며 사온, 승리를 거두었지만 유에이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그는 얼굴에 있는 부적을 발견했다. 그가 떼어낸 부적은 엔키의 것과는 다르다. 우파는 이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믿고 즉시 알아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주카는 완전히 감각을 잃었다. 길이 막히자 치는 자신이 아는 비밀지하 통로로 그룹을 이끌었다. 니코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지만 우파는 그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들고 나아가라고 한다. 우파와 리앙은 사문이 돌아올 때까지 5번 건물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사문은 그의 조직이 무너진 후 우파를 구해준 사람이다. 바로 사온이 유에이의 가족에게 그가 살아있다고 알렸고 그들이 그와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파에게 사문은 평범한 감옥장이 아니라 그가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제 유에이는 사문을 위해 일어설 차례라고 믿고 있다. 병원에서 스쿠모는 이제 회복되었고 조크와 야마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이 여전히 괜찮기를 바란다. 그는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며 하우키 5번 건물의 새로운 감옥장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다. 커튼 뒤에서 의사 오토키는 기절한 노리키 앞에 서 있다. 보통 오토키는 일반인을 치료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긴급 상황 때문에 노리키를 직접 돌보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부감옥장의 고양이도 그곳에 혼자 있다. 2층 지하. 우노는 더 이상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고 니코에게 돌진한다. 그룹은 즉시 그를 막으려 하며 그가 어린아이 같은 실수를 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니코가 리앙과 우파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노는 그런 추측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갑자기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진다. 그룹은 혼란에 빠져 반응할 새도 없이 휩쓸려간다. 그 혼란의 순간에 그들 중 가장 약한 주고가 물에 잠긴다. 하는 잠시 주저하다가 즉시 주고를 구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그동안 초아는 비밀방을 발견하고 주고는 자신의 잠금 해제 능력을 사용해 입구를 연다. 안에는 감시 장비로 가득 찬 창고가 있다. 우노는 두려움에 떨고 초아는 기이한 인형의 구조와 디자인에 매우 호기심을 보인다. 허니는 왜 그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추적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그때 루카고즈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죄수들의 외모를 조롱당한 것에 분노한 루카는 두 부하에게 그들을 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룹은 시작된다. 리앙과 우파와 함께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노는 그런 가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거대한 물줄기가 밀려왔다. 그룹은 반응할 틈도 없이 휩쓸려갔다. 혼란의 순간에 그들 중 가장 약한 유고가 물에 잠겼다. 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고를 구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신속히 실시했다. 그 사이 초아는 비밀방을 발견했고 유고는 자신의 잠금 해제 능력을 사용해 입구를 열었다. 안에는 감시 장비로 가득 찬 창고가 있었다. 우노는 두려움에 떨었고 초아는 기괴한 인형의 구조와 디자인에 매우 호기심을 보였다. 허니는 왜 그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추격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루카고즈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외모를 조롱당한 루카는 두 부하에게 그들을 쫓아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룹은 건물 곳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화된 경비병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들어 추격전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감옥에서 키지는 루카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루카는 비웃으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죄수들의 비참한 울음소리라고 비웃으며 대답했다. 키지는 루카에게 자신을 풀어주면 화장품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루카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는 자신의 미모를 높이기 위해 키지의 제품을 갖고 싶어 했다. 반대편에서 초아는 방금 조립한 페인형의 파편으로 발사한 포탄 한 발로 몇 명의 경비병을 날려버려 그룹을 놀라게 했다. 그룹은 먼지를 털어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망치는 죄수들의 비명이라고 대답했다. 기지는 루카를 유혹하며 자신이 문을 열어주면 화장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죄수들이 그의 손에서 도망치고 있다. 기지는 루카를 유혹하기 위해 약속을 했다. 루카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는 기지의 제품을 가지고 자신의 미모를 높이고 싶어 했다. 반대편에서 초아는 방금 조각난 인형에서 다시 조립한 유탄 발사기로 경비병 몇 명을 날려버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룹은 먼지를 털어내며 기지의 제품을 원해 미모를 높이고 싶어 한다. 반대편에서는 초아가 그룹을 놀라게 하며 총 한 발로 경비병 몇 명을 날려버렸다. 그는 방금 폐기된 인형 조각으로 만든 유탄 발사기로 쏘았다. 그룹은 먼지를 털어내며 세 번째 층으로의 여정을 계속하려던 찰나 루카 고우즈가 갑자기 나타났다. 탈출키를 가진 주고를 붙잡고 한이는 즉시 루카의 머리에 강한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모두는 계속해서 달렸다. 다음 층으로 빨리 올라가라고 외쳤다. 그리고 모두는 계속해서 달렸다고 외쳤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경비병을 뒤에 두고 한이는 주고를 바라보았다. 그는 냉정하게 주고가 팀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제안하며 그를 더 이상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에는 주고가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반박했지만 그 말은 한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한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이는 경멸의 눈빛으로 주고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주고는 여기서 가장 쓸모없는 죄수였다. 한이는 주고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얼굴은 항상 뭔가를 꾀하고 있는 듯 보였다. 우노는 주고를 그렇게 낮추는 한이를 꾸짖으며 끼어들었다. 주고는 우노에게 자신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우노는 그들이 함께 겪은 일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주고를 완전히 믿었다. 그는 주고가 무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때때로 주고의 눈빛과 표정은 우노에게 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들게 했다. 우노는 언젠가 주고가 그 해의 게임,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바랐다. 그는 주고가 그 사건에 쓸모없는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유고는 진실을 말하려는 듯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폭발음이 울리며 경비병들이 몰려왔다. 루카는 부하들에게 주고를 먼저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연속적인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내리꽂혔다. 우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경비병들이 몰려왔다. 루카는 부하들에게 먼저 유고를 처치하라고 명령했고 연속적인 주먹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우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려 했다. 연속적인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내리꽂혔다. 우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는 루카 고즈와 그의 부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우노와 주고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고 그 약함이 그들을 스스로 공경에 빠뜨렸다고 믿었다. 초아는 한에게 그들이 위험한 순간에 친구들을 도와야 한다고 설득하려고 했다. 루카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우노가 주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그의 길을 막자 그는 우노를 끝내기 위해 칼을 뽑았다. 하지만 칼이 날아오는 순간 한이가 그것을 막아내고 순식간에 부러뜨렸다. 루카는 한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한이의 공격이 치명적이 되었다. 그는 특별한 탄창이 달린 투명한 철사를 사용하여 루카를 꽁꽁 묶어버렸다. 루카는 반응할 틈도 없이 묶여버렸다. 초아는 그들이 물 위에 설치된 타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루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바닥 아래의 물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다. 한이와 초아는 함께 루카를 쓰러뜨릴 계획을 세웠다. 한이는 자신의 철사 시스템으로 루카를 비밀리에 묶었다. 루카가 몇 가닥을 자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그의 몸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감싸고 있는 진짜 철사에 대한 미끼일 뿐이었다. 두 친구는 동시에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루카와 그의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과 초아는 차례로 우위를 점하고 주변 타일을 강하게 당겨서 만들어진 격리된 공간에서 루카를 협력하여 공격했다. 그들은 루카를 태우기 위해 연속적으로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격이 충분하지 않았다. 루카는 다시 물 위로 떠올라 이전보다 더 무섭게 보였다. 전투는 건물을 흔들어 대기까지 하여 기지는 감옥 안에서 진동을 느꼈다. 이제 루카는 복수의 감정에 휩싸여 강력한 바람의 공격을 퍼부어 바닥을 심하게 흔들었다. 그는 그들의 시체로 전투를 끝내겠다고 포효했다. 한은 팀원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의 지탱할 힘은 한계에 다다랐다. 초아는 그들의 능력이 맞지 않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노는 주고를 후퇴시키기로 했다. 한이와 초아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주고와 우노를 보호하면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고와 우노가 마지못해 물러서자 루카는 한이의 방어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강화했다. 한이와 초아는 남은 힘으로 싸움을 계속했다.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는 동료를 버릴 수 없었고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이와 초아는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주고를 후퇴시켜야 했다. 한이와 초아는 좀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주고와 우노를 보호하면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고와 우노가 마지못해 물러서자 루카는 한이의 방어를 깨뜨리기 위해 힘을 더했다.
한이와 초아는 남은 힘으로 싸우려 애썼다. 현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는 동료를 버릴 수 없었고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이와 초아는 마치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니와 초아는 마치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고가 그들을 구하러 돌아왔다. 눈앞의 장면에 유카오는 경악했다. 유고의 온몸에서 붉은 빛이 발산되었다.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반짝이며 온납으로 쏘는 칼날들이 반짝이며 그런 게 사게 대범 많은 도리보를 굽습니다. 이섭니다. 온몸에서 붉은 빛이 발산되어 전설 속의 괴물 엔키와 똑같이 빛났다. 루카는 이것이 그가 엔키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괴물을 쓰러뜨리려 했다. 그는 연속으로 바람의 공격을 퍼부었지만 유고는 그의 바람을 조종하여 반격하고 루카 쪽으로 되돌려보냈다. 유고가 루카를 처음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다. 다른 죄수들의 눈에는 유고의 진정한 힘에 대한 인정이 처음으로 보였다. 비록 심하게 맞았지만 루카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격렬한 분노로 공격했지만 유고가 바람을 흡수하며 그것을 강력하게 되돌려보낼 때 떨렸다. 위쪽에서 엔키는 지하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노리에게 상황을 물었다. 이노리는 루카가 거기 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엔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 움직임이 괴물의 것이라면 루카는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때 마법에 의해 조종당했던 경비병들은 이제 해방되었지만 갑자기 그들은 죄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노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가심이 다 황당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한과 초아는 그들과 싸워야 했다. 그 사이 우노와 유고는 하지모와 사몬을 계속 찾고 있었다. 유고는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지만 갑자기 우노를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지만 쇠사슬로 묶었다. 우노는 유고가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며 외쳤다. 멈추지마. 사몬을 찾아. 경비병들은 유고라는 죄수를 보고 놀라며 한때 갇혀 있었던 그가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제서야 그들은 우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루카는 그들에게 배신할 경우의 결과를 위협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돌렸다. 초아와 한이는 우노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초아는 기지가 근처에 갇혀 있다고 확신하며 2층에서 기지의 특유의 향수를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사이 유고는 인형을 하나하나 찢어내며 하지모와 살을 찾기 위해 모든 구석을 끈질기게 수색하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케니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악마를 감지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은 더 가까워졌다. 미츠루는 이번 폭발적인 행동과 그들은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경비병들은 우노, 한, 초아 3명의 죄수를 쫓고 있다. 갑자기 초아는 우노의 계획을 실행하고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루카와 맞서게 된다. 루카는 함정에 걸리고 기지의 감옥 열쇠를 떨어뜨린다. 방은 주고의 계속된 수색으로 피로 가득 차 있다. 주고는 이 건물 저 건물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길을 막고 있는 괴상한 인형들을 베어버린다. 이때 엔키는 주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를 사냥하기 시작한다. 기지는 자신의 감옥에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듣는다. 밖을 내다보니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경비병들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한은 즉시 행동을 취해 기지가 탈출할 기회를 만든다. 경비병들은 기지 감독관이 나타나자 떨기 시작한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그들은 말문이 막힌다. 기지는 그들이 일으킨 문제들 때문에 죄수들을 용서하고 경비병들을 쫓아낸다. 루카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르며 전투를 시도하지만 기지는 그를 쉽게 제압한다. 기지는 루카에게 스스로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듣고 루카는 울며 기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는 큰 걱정을 안고 있다. 만약 주고의 힘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면 보고서에 따르면 그 결과는 전체 감옥을 위협할 수 있다. 마침내 모든 죄수들이 제외했을 때 모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하지만 기지에게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수백 개의 인형이 출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는 5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피로 길을 열어야 한다. 이때 주고가 제때 나타나 하이짐을 구출하고 그를 철창에서 부드럽게 빼낸다. 주고는 자신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남바카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고 확신한다. 하이짐은 사원을 감옥에 두고 떠나려 하지만 주고는 여전히 그를 구하려고 고집한다. 사모는 주고가 모든 종류의 자물쇠나 수갑을 몇 초 만에 부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사모는 즉시 주고를 제압하려고 달려들지만 하이짐이 그를 막아 동료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5번 건물의 분위기는 하이짐처럼 팽팽해진다. 사몬과 주고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엔키를 향해 나아간다. 미츠루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케니루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된다. 5층으로 내려가 하짐과 사온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때 주고가 제때 나타나 하짐을 구출하며 그를 조심스럽게 철창에서 빼냈다. 주고는 자신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난바카에서의 삶에서 하지미는 사몬을 감방에 버려두려고 했지만 주고는 여전히 그를 구하고 싶어 했다.
사모는 주고가 모든 종류의 자물쇠나 수갑을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모는 즉시 주고를 제압하려고 달려갔지만 하지미가 그가 동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았다. 5번 건물의 분위기는 하지미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몬과 주고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엔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츠루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았고 케니루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엔키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츠루는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았고 케니루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두 모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동안 케니루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시리즈의 두 부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지타로 타나바타는 어머니와 내면의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봄학기에 난바 제13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학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매우 독특한 에너지를 가진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실로 가는 길에 타나바타는 3학년 학생들에게 삶의 교훈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실 문을 열려고 하자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침착함을 잃고 문을 두드리며 세게 당기고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선생님이 여기 밖에 갇혀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타나바타는 학생 번호 15, 유고를 봅니다. 유고가 선생님을 위해 문을 열어줍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타나바타는 검은 페인트가 쏟아지는 바람에 넘어져서 큰 칠판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교실의 3명의 장난꾸러기가 즐겁게 웃으며 그 사고의 칠판을 모아 이전의 것들과 함께 쌓아 진짜 사람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듭니다. 유고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매일 이렇게 함정에 걸리시나요? 타나바타는 왜 매일 너희가 이런 짓을 하니? 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우노, 록, 그리고 니코는 타나바타에게 신입생이니까 자비를 해야 한다고 태연하게 말하며 그가 그들의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두 창문에 눈을 고정시키고 모모코가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을 감상합니다. 4명 모두 유고를 포함해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우노가 모모코의 패션 감각이 구식이라고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디선가 날아온 로조가 그의 얼굴에 정확히 맞지만 모모코가 그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우노는 극도로 행복해합니다. 이후 타나바타가 시를 가르치고 돌아보니 반 학생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유고는 조용히 반을 빠져나갑니다. 부교장 카이가 타나바타를 찾아와 우노, 니코, 그리고 조크가 학교의 악몽이어서 이전의 모든 교사들이 그들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고가 착한 아이라는 생각을 반박합니다. 사실 그는 유고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닙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나는 방금 633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무사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언급하며 주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항상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타나바타는 화장실에 앉아 무사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주고가 나타나 보고서를 건넸다. 타나바타는 그가 그렇게 마음대로 잠금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주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마음의 빈 공간을 열 수 있는 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친 개라고 불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깊은 말이었다. 그 후 타나바타는 교사실에서 주고와 무사시가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불과 칼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어두워진 장면에서 눈을 뜨니 그는 치료실에 누워있었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는 두 학생 모두 퇴학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타나바타는 즉시 교장실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다른 4명의 학생도 있었다. 그는 두 학생을 변호하며 무사시가 생물학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불타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고는 언제든지 칼날로 변할 수 있는 손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였다. 그들은 평범한 청소년처럼 싸웠을 뿐이다. 그래서 타나바타는 자신의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확신했다. 그 짧지만 진심 어린 연설은 모두를 감동시켰고 두 학생은 남게 되었다. 그 후 처음으로 반 친구들은 타나바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주고는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외투 지퍼를 열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타나바타가 드디어 조금 성과를 이룬 것 같다고 느끼자 그는 내일 한 학생이 정학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학생은 1번 학생 하이짐, 가장 강력한 문제아였다. 모모코도 그에게 흥미를 보였다. 타나바타는 하이짐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조용히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매일처럼 선생님에게 페인트가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이짐은 문을 세게 쳐서 사고를 피했다. 알고 보니 그는 히토스의 형이었고 겉모습과는 달리 하이짐은 공부에 매우 진지했다. 앞자리에 앉아 그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반 친구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주고가 졸고 있을 때 그를 깨웠다. 교사와 학생 모두 하이짐을 좋아했지만 관리팀은 그가 항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난삼구역의 학생들 때문에 미쳐버릴까 걱정했다. 타나바타는 그 그룹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고집스럽게 행동했다. 조금의 성과를 얻은 그는 내일 정학당한 학생이 다시 수업에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학생은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인 하지미였다. 모모코도 그에게 흥미를 보였다. 타나바타는 하지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조용히 수업에 집중하며 걸어갔다. 매일처럼 선생님에게 페인트가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지미는 문을 쾅 닫았다.
알고 보니 그는 히토스의 형이었고 외모와는 달리 하지미는 학업에 매우 진지했다. 앞자리에서 그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반 친구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주고가 졸고 있을 때 그를 깨웠다. 교사와 학생들 모두 하지미를 좋아했지만 관리팀은 그가 난 3구역의 학생들로 인해 미쳐버릴까 걱정했다. 타나바타는 그 그룹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집스럽게 행동했다. 난폭해진 것은 나한 3구역의 학생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항상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타나바타가 그 그룹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고집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타나바타가 그 그룹을 방문했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고집스럽게 행동했다. 내 생각에는. 그 후 3학년 학생 2명이 13학교의 깃발을 훔쳤다. 복도에서. 타나바타가 하이지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달려갔다. 함께 있던 고기츠미도 자게반 이단나니만의 베리스라 타나바타 함께 있던 토미토존과 타나바타 함께 있던 남자가 하이지무가 3학년 그룹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학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이지무는 동생 히토스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타나바타는 단순한 성격의 하이지무를 이해하지 못했다. 타나바타는 하이지무에게 폭력을 피하라고 조언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그와 대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나바타가 떠나자마자 하이지무는 학교 깃발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는 우노와 함께 3학년 그룹과 맞서기로 했다. 일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타나바타가 제때 나타났다. 하이지무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차피 그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나바타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는 하이지무에게 세게 뺨을 때렸다. 하이지무는 반격했지만 타나바타는 여전히 굳건히 서서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제자라고 말했다. 하이지무는 웃으며 그런 바보 같은 선생님은 없었다고 말했다. 3학년 그룹도 손을 놓았고 그들 역시 그런 선생님이 있기를 바랐다. 사건이 끝난 후 타나바타는 학생을 때린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얼마 후 하이지무는 감사 편지를 보내며 이제 그는 소년원에서 교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학생들은 가끔 그를 방문하기 위해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타나바타는 다음 직업을 받았지만 그의 기대는 빠르게 사라졌다. 그가 새로 가르칠 곳이 섬의 지하 감옥이며 단 한 명의 학생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애니메이션 요약은 여기서 끝이다. 평소처럼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흥미로운 영상을 기대해주세요.